이제 2025년 1학기 수강 신청 일정과 수강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대학에서는 여러분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신입생 학사지도 자료집을 제공합니다. 이 책자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때 주고 그 전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된 이북 파일을 전달할 예정이에요. 자, 이제 자세한 수강 신청 일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가 수강 신청할 수 있는 날은 2월 25일이에요. 시간도 여러분 잘 보세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 여러분은 신입생이에요. 신입생이기 때문에 2월 25일에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음 학기 2025년 2학기에도 1학년입니다. 그래서 1학년이기 때문에 2, 3, 4학년과 다르게 수강 신청 날짜가 이렇게 조금 뒤에 있어요. 여러분 다음 학기에도 신입생들과 같이 1학년으로서 수강 신청을 같이 합니다. 자, 그리고 방식은 대기순번제예요. 대기순번제. 자, 여러분, 대기순번제가 뭐예요? 대기순번제는 정원 초과 과목 신청 시 대기번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30명인 수업이에요. 그런데 이미 벌써 30명이 다 수강 신청을 했어요. 선생님이 이 과목에 33번으로 33번째로 수강 신청을 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은 이 과목을 지금 들을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31번도 있고 32번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마 대기 순번을 3번을 받을 거예요. 3번을 받고 나중에 앞에 이미 이 과목에 들어간 학생들 중에서 취소를 한 학생이 하나, 둘, 3명이 나오면 선생님 차례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과목의 수강 신청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수강 변경 기간이 있습니다. 수강 변경. 수강 변경은 수강 신청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다른 과목으로 바꾸고 싶다. 또는 신청을 한 과목을 취소하고 싶다. 그럴 때 변경을 하는 기간이에요. 자, 언제예요? 3월 6일부터입니다.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수강 신청은 아침 9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로그인과 희망 과목 목록 선택은 9시가 아니라 1시간 일찍 8시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강 신청은 9시에 시작하지만 8시부터 로그인하고 접속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8시에 로그인을 하고 어떤 과목을 신청할지 미리 희망 과목 목록에 선택을 해 놓아야지만 9시가 땡 되었을 때 희망 과목 목록에서 신청 클릭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대기 순번을 받지 않고 빨리 수강 신청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수강 변경 기간은 수강 신청 기간 때보다 1시간 일찍 시작합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강 변경 기간은 8시에 시작하지만 로그인과 희망 과목 목록 선택은 몇 시부터예요? 7시부터 가능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다른 학생들보다 빨리 클릭 하는 것이 중요해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핸드폰, 태블릿 모두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중복 로그인이 제한됩니다. 하나의 기기를 사용해서 한 번
내 한 사람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 해요. 여러 개의 기계에다가 한 사람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두 성공이 안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볼까요? 한 사람의 아이디로 여러 사람이 중복 로그인을 하는 경우 마지막에 로그인한 사람만 접속이 되며 이전 로그인은 자동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제일 빠른 컴퓨터, 제일 빠른 PC방에 가서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분이 클릭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목별 수강 신청 관련 문의는 여기 아래에 있는 곳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아직 수강 신청 기간이 아닐 때 어떤 과목을 들을까? 그리고 강의 정보는 어디에서 보지? 궁금하잖아요. 자, 바로 수강 편람에서 우리가 강의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수강 편람에 모든 과목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할까요? 연세 포탈에 접속해야 해요. 연세 포탈에 접속하면 이렇게 수강 편람 조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돼요. 수강 편람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이 클립 모양을 클릭해야 해요. 이 클립 모양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수강 신청 매뉴얼도 볼 수 있고 수강 신청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을 클릭하면 PDF 파일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잘 보세요. 특히 수강 신청 매뉴얼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찾을 때 2025년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1학기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9분에는 학부 신촌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송도 캠퍼스, 국제 캠퍼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국제 캠퍼스와 신촌은 하나의 캠퍼스예요. 하나의 원 캠퍼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학부 신촌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대학 분류에서는 우리가 입학하는 글로벌 인재대학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 맨 오른쪽에 조회가 있어요. 조회를 눌러서 과목을 찾아봅시다. 글로벌 인재대학을 선택한 다음에 개설학과에서 우리는 GLC 공통교과 과정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한국어 초급 중급 과정, GLC 영어, 기독교의 이해, GLC 대학교양 등의 과목 등을 고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찾아보고 원하는 과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면 GLD 공통교과 과정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GLD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GLD 공통교과 과정에 아시아 안보의 이해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 GLD 학생이 우선 수강할 수 있는 우선 수강 과목이에요. 이 과목도 하나의 GLC 대학 교양이에요. 그래서 GLD 학생이 우선 수강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자리가 남으면 우리 같은 GBED 학생들도 이 과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과목들이 있다는 것 알아두세요. 자, 글로벌 인재대학 GLC 공통교과과정 선택하고 조회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캠퍼스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캠퍼스에 국제라고 되어 있죠. 그쵸? 선생님이 아까 신촌과 국제는 하나의 캠퍼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학부 신촌 선택하세요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캠퍼스는 국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캠퍼스는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장소예요. 우리는 1년 동안, 1학년 동안 국제 캠퍼스 과목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촌이라고 되어 있는 과목은 캠퍼스가 신촌이라고 되어 있는 과목은 들을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과목 종별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한국어 과정이 나와서 과목 종별이 일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학 교양은 대교, 전공 기초는 전기, 전공 필수는 전필, 이렇게 과목 종별이 다르게 뜹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 교과목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 어떤 과목에 대해서 유의사항이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과목들은 GLC 소속 학생에 한하여 수강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GLC only, GLC 학생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UIC나 다른 일반 학생들은 이 과목들을 들을 수가 없어요. 유의사항에 써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UIC only 과목은 들을 수 없어요. 나와 관계없는 과목은 수강할 수 없습니다. 자, 항상 기타 유의사항을 잘 보면서 누구는 들을 수 없다? 그러면 들을 수 없는 것이니까 잘 확인하고 수강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GLC 영어도 어떻게 찾아요? 글로벌 인재 대학, 그리고 GLC 공통과정, 당연히 국제 캠퍼스, 캠퍼스 국제이고요. 과목 종별 교기에서 찾으면 됩니다. 교기에서 GLC 영어 1, 2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기타 유의사항도 한 번씩 잘 읽어보고요. 기독교의 이해 과목도 똑같아요. 글로벌 인재대학, GLC 공통교과과정, 당연히 국제이고요. 과목 종별 교기에서 찾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기독교. 하지만 이름이 다 조금씩 달라요. 기독교와 세계문화, 기독교와 현대사회, 성서와 기독교. 하지만 모두 같은 과목이에요. 같은 과목. 여기에서 하나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에도 GLC 소속 학생만 수강할 수 있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GLC 대학 교양도 똑같아요. 글로벌 인재대학, GLC 공통 교과 과정에서 캠퍼스는 당연히 국제, 대교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교가 바로 대학 교양이에요. 자, 과목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기타 유의사항은 잘 봐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인문, 자연, 사회, 그쵸? 이렇게 어떤 영역인지 써 있어요. 여러분이 입학한 전공에 따라서 각각의 영역에서 한 과목씩, 그래서 어떤 학생은 4과목을 들어야 하고 총 4과목, 어떤 학생은 총 3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한 과목씩 골라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선생님이 다음에 뒤에 있는 강의에서 전공별 설명할 때 더 자세히 알려주겠습니다. 자, 채플은 조금 달라요. 채플은 대학 분류에서 교양기초를 선택해야 합니다. 교양기초 선택하고 그 다음 채플을 클릭하세요. 자, 그래서 교기로 나올 거고요. 이번에 채플은 채플 A입니다. 학기마다 이 영어 알파벳이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은 알파벳이 있는 채플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이 있다면 잘 읽어보도록 하고요. 채플은 1학년들이 모두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 4번의 채플을 수강해야 해요. 그래서 반이 엄청 많고 수강 인원도 정말 많아요. 자,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할 때 만약 대기 순번이 길더라도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GBED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공에 따라서 들어야 하는 대학 교양이 조금 다릅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대학 교양은 일반 대학 교양이에요. GLC 대학 교양하고 다른 일반 대학 교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전공에 따라서 여러분이 대학 교양을 들어야 할 때는 대학 분류의 대학 교양을 선택하고, 여기 보면 문화와 예술, 인간과 역사, 언어와 표현, 뭐 지역과 세계, 자연과 우주 등등 대학 교양의 여러 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과목의 영역을 선택해서 조회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기타 유의사항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과목 종별 확인하는 습관을 꼭 길렀으면 좋겠어요. 교기인지, 대교, 전선, 전필, 일반 이런 것들 꼭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수업 계획서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보라색으로 종이 모양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은 교수님이 어떤 교재로 수업을 하는지, 수업에서 이제 시험이 중요한지 아니면 팀플이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업 계획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교수님 메일 주소, 교수님의 연구실도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수업 계획서를 꼭 눌러보세요. 그 다음 강의실도 있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이런 유의사항 부분도 반드시 읽어보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하세요. 1학년 때는 어느 캠퍼스에 있는 과목만 수강 가능하다? 네, 국제입니다. 국제 캠퍼스예요. 신촌에서 듣는 수업은 우리 들을 수 없어요. 자, 수강 편람에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과목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럼 이제 수강 신청 날이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2월 25일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8시예요. 선생님이 8시부터 미리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로그인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해요? 맞아요. 연세 포탈에 들어가야 합니다. 연세 포탈에 접속해서 학부 수강 신청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로그인 화면에 학번, 여러분의 아이디를 넣고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은 개설 과목에서 여러분이 찾고 싶은 과목을 검색해야 합니다. 학부 신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조회를 누릅니다. 또는 키워드, 뭐 학점 번호나 아니면은 과목명 등을 입력해서 조회를 합니다. 자, 그렇게 원하는 과목을 조회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희망 표시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하고 싶은 과목들을 미리 희망 과목 담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 클릭, 클릭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홈페이지에서 쇼핑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바로 물건을 구매하나요? 결제해요? 아니에요. 위시리스트가 있죠. 사고 싶은 것들을 먼저 카트에, 장바구니에 넣어 놓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과목들을 희망 과목에 담아 놓고 나중에 희망 과목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 과목에 담은 과목들은 수강 변경 기간까지 보관이 됩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 우리가 이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9시가 되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신청을 해야겠죠. 자, 여기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 클릭, 클릭 해서 누릅니다. 따따따따딱 눌러야 돼요. 빠르게 9시가 되면. 그러면 컴퓨터가 이제 윙 소리를 내면서 조금 기다려야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신청이 될 거예요. 자, 정원의 여석이 있는 과목은 자유롭게 수강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미 정원의 여석이 다 찼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기 순번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신청한 과목들은 그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수강 신청
한 과목들은 그 아래에 이렇게 수강 확정 내역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강 확정. 확정이라는 말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정해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옆에 보면은 취소가 있죠. 그쵸? 취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내가 이 과목을 잘못 신청했다. 또는 이 과목은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은 이 취소 버튼을 누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초급 한국어 과정이나 연세 RC 101과 같이 행정팀에서 먼저 입력해 놓은 과목들은 절대 취소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내가 어렵게 수강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수강이 확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이게 컴퓨터를 잘못 하다가 이렇게 취소를 눌러버리면 그 과목은 이제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자, 정원이 충족된 과목을 신청했을 때는 대기 순번이 부여되니까 내가 대기 순번이 부여된 과목은 대기 리스트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원이 충족된 과목을 이미 신청했던 학생이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남는 자리가 생기거나 정원이 더 많아지면 증원되면 대기 순번이 이제 빠른 순서대로 수강 신청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수강 확정 내역을 여기서 확인을 하고 자, 그 밑에는 대기자 리스트가 있어요. 그쵸? 수강 확정 내역 아래에 보면은 대기자 리스트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만약에 정원이 이미 충족된 과목은 여러분이 신청을 해도 대기 순번, 기다리는 번호를 받게 됩니다. 그 번호를 대기자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수강 확정 내역과 그리고 대기자 리스트 여기 의학점은 수강 신청 허용 학점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8학점을 들을 수 있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15학점이 신청이 되어 있고 여기에 3학점이 신청이 대기가 되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1학점짜리를 더 듣고 싶어서 대기자 리스트를 하고 싶어도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선생님은 18학점까지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강 신청 허용 학점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전공에 따라서 18학점 또는 19학점이 수강 신청 허용 학점일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대기자 리스트에 이렇게 이 과목을 올려놓으면 앞에 미리 신청했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 과목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탈자가 발생하면 대기 순번 순으로 수강 신청이 성공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스마트폰 뭐 이런 곳으로 이제 알림 메시지가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대기 리스트에서 여러분 이 과목을 예를 들어서 취소를 해요. 그러면 대기 순번, 내가 예를 들어서 3번이었다, 5번이었다. 그러면 그 대기 순번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수강 변경 기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수강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요. 수강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 그것이 수강 변경이에요. 자, 3월 6일이고요. 3월 10일까지입니다. 오후 5시까지예요. 이 시기가 지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수업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간을 꼭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미 내가 수강을 신청한 수강이 이제 확정된 과목들이 수강 확정 내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존 수강 신청 내역을 보고 만약에 안 듣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과목도 이제 신청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신규 대기 순번제가 진행이 됩니다.
이미 수강 신청 기간에 있었던 대기 순번은 이제 없어졌어요. 새롭게 여러분이 신규 대기 순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기간과 방식이 동일해요. 빨리 들어가서 7시부터 희망 과목을 담아놓고 8시가 되었을 때 빠르게 신청을 눌러야겠죠. 자, 그리고 대기자 리스트가 여기에 있고요. 신규 대기 순번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기 순번 사라진다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대기자 리스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강 신청이 완료된 것이에요? 아니에요. 대기 리스트에 있는 과목은 수강 신청된 과목이 아니니까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반드시 잘 기억을 하고 내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수강하고 들어야 할지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공통적으로 수강해야 되는 과목들을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펼쳐 놓았습니다. 수강 신청 과목. 자세한 내용은 학사지도 자료집, 여러분 이북, PDF 자료집을 보면서 한번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먼저 교양기초부터 봅시다. 교양기초에는 채플, 기독교회의 GLC 영어가 있어요. 채플은 여러분 반드시 A로 이번 학기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파벳 있는 과목으로 선택을 하고요. 채플은 0.5학점이지만 여러분이 졸업까지 4개 학기 동안 채플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 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 다음 기독교에 의해 선생님이 이름이 모두 다르지만 같은 과목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들으면 됩니다. GLC 영어도 여러분 진단평가에 따라서 GLC 영어 1부터 들어야 하는 학생, 2부터 들어야 하는 학생 달라요. 또 면제인 학생도 있습니다. GLC 영어 면제 받은 학생은 GLC 영어 1, 2 수강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송도에 있는 동안 RC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과목 연세 RC 101이에요. 이 과목에서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목이 행정실 선생님들이 미리 자동 입력해 놓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 기간, 수강 변경 기간에 절대 연세 RC 101 삭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첫 학기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이에요. 자, 그 다음 RC 자기주도 활동 1을 들어야 합니다. 이 과목은 여러분이 이제 송도에서 RC 활동을 하면서 다른 국적 그리고 전공의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인맥도 쌓고 여기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포트폴리오도 작성해서 제출하고 하면 0.5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RC 교육을 이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첫 번째 학기에는 1을 듣고 다음 학기에는 2를 들어야 RC 교육을 이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GLC 대학 교양입니다. GLC 대학 교양은 인문, 사회, 자연, 정보와 기술, 그리고 체육과 건강 이렇게 총 5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체육과 건강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앞에 있는 이 4개의 영역에서는 여러분이 전공에 따라서 하나씩 뭐 사회, 자연, 정보와 기술 또는 인문, 사회, 자연, 정보와 기술 이렇게 4개나 3개를 선택해서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와 기술 영역은 모든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영역이니까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전공에 넘어가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반 선택에서는 GLC 한국어 과정이 있었고 GLC 신입생 세미나 1 등의 과목이 있습니다.
한국어 과정은 여러분이 초급이면 초급 한국어 과정, 중급이면 중급 한국어 과정 필수 수강해야겠죠? 그리고 한국어 고급 과정인 학생은 한국어 과정 절대 수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GLC 신입생 세미나 1 듣는 것 선생님이 추천합니다. 들으면서 대학 생활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학 교양이 있죠. 이 학부대학에서 하는 일반 대학 교양은 GLC 대학 교양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전공에 따라서 들어야 하는 대학 교양이 다릅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전공별 영상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공도 전공마다 다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공 영상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학기당 최대로 신청할 수 있는 가능 학점이 정해져 있어요. 18학점에서 19학점인데요. 전공에 따라 달라요. 자, 선생님이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세요. 여기 채플이 있고 RC 자기주도 활동이 있죠. 이 두 개의 과목은 학기당 최대 신청 가능 학점 합산할 때, 더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8학점을 최대 신청 가능 학점으로 가지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채플 0.5 그리고 자기주도 활동, RC 자기주도 활동 0.5가 더해져서 19학점이 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19학점까지 결국에는 듣게 되겠죠. 하지만 이 채플과 RC 자기주도 활동은 학기당 최대 신청 가능 학점에는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최종적으로 19학점까지 들을 수 있는 거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GLC 영어 한 번 더 설명합니다. GLC 영어는 여러분의 성적표 제출한 거 그리고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서 분반을 선택해야 하죠. GLC 영어 1부터 들어야 되는 학생, 2부터 들어야 하는 학생, 그리고 면제받는 학생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그 신입생 안내 자료 그리고 학사지도 자료집에서 꼭 수강 면제 기준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GLC 영어 1부터 듣는 학생은 반드시 이번 학기에 1 듣고 다음 학기에 2 들어서 6학점을 채워야 합니다. GLC 영어 2부터 듣는 학생은 1은 면제이기 때문에 듣지 않아요. 2만 들으면 돼서 6학점 들어야 합니다. GLC 영어 면제인 학생은 모두 면제이기 때문에 둘 다 듣지 않아요. 대신에 학점 부여 없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6학점, 3학점 GLC 영어 들을 때 여러분은 다른 과목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GLC 대학 영어 수강 신청 불가능하다 기억하세요. 자, 연세 RC 101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1학년 1학기 때 반드시 한 번은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 송도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입생인 이번 학기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실에서 여러분의 이 과목을 이미 전공별로 선입력 해놓았어요. 문과, 사회과학, 생활과학, 교육과학 계열은 금요일 5교시, 상경, 경영 계열은 금요일 6교시, 이과, 공과, 생명 시스템, 컴퓨팅 계열은 금요일 7교시 수업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수강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수강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찾아서 수강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세요. 절대 삭제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RC 자기주도 활동입니다. RC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RC 자기주도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RC 자기주도 활동은 1학년 학생이 스스로 이제 성장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RC 전체 프로그램에 참가를 포함해서 한 학기 동안 6회 이상 총 12시간 이상 정도의 자기주도 활동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 학기에 0.5학점씩 2개 학기, 총 1학점을 이수할 수 있어요.
자, RC 자기주도 활동 이번 학기에는 2를 수강합니다. 그래서 0.5학점 패스, 논패스로 구분이 되고 1학기에 듣고 패스하기 위해서는 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합니다. 12시간 이상 활동이 필수예요. 담당 교수님은 여러분의 하우스 마스터 RM 교수님이 이제 담당 교수님이시고요. 다음 학기에 여러분이 자기주도 활동 2를 또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0.5학점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총 1학점을 이수할 수 있어요. 학생이 최대 이수학점을 산정할 때 학생의 최대 이수학점을 산정할 때 이 0.5학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회는 불가능하고요. 재수강은 할 수 있어요. RC 이수 필수 요건이고 졸업 요건은 아니에요. 자, 논피를 받았을 경우에 미이수를 하게 됩니다. 자, 변경 이후에 수강 변경 이후에 일괄적으로 수강 신청이 이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하나씩 RC 자기주도 활동을 신청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RM 교수님이 여러분의 하우스 교수님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하우스별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우스 OT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 RC 자기주도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인맥도 쌓고 여러 친구들도 만나고 정말 재미있는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참석하기 바랍니다. GLC 대학교양 영역은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인문, 사회, 자연, 정보와 기술, 그리고 체육과 건강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보면 이렇게 인문, 그리고 이제 사회, 뒤에는 자연, 정보와 기술 이런 영역이 있겠죠? 자, 우리 이렇게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은 영어 강의예요. 영어 강의라는 거 기억을 하고 영어 강의니까 한국어 강의가 아니죠. 그래서 아직 한국어 고급이 아닌 한국어 초급, 한국어 중급을 받은 학생들도 영어 강의는 GLC 대학교양을 들을 수 있어요. 한국어 고급인 학생들은 모두 다 아무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영역에서 하나씩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과목들이 모두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학기에 따라서 어떤 과목은 1학기에만 열리고 어떤 과목은 2학기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찾아서 봐야 합니다. 자, 여기도 자연, 그리고 정보와 기술, 체육과 건강 이렇게 되어 있죠. 자연과 정보와 기술까지, 인문, 사회, 자연, 정보와 기술까지는 모두 3학점이에요. 하지만 체육과 건강은 1학점입니다. 자, 그리고 체육과 건강은 모두 별표가 있어요. 모두 영어 강의입니다. 한국어 초급, 중급 학생들 체육과 건강 영역 강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GLC 대학교양 이수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GLC 대학교양은 인문, 사회, 자연, 정보와 기술, 체육과 건강 5개 영역으로 구분이 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4개 영역이라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자, 그런데 인문, 상경, 경영, 생활과학, 사회과학, 교육과학 계열 학생은 체육과 건강 제외하고 이 4개의 영역에서 3학점씩 총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 말은 인문상경, 경영, 생활과학, 사회과학, 교육과학 학생들은 이 각각의 영역에서 한 과목씩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했죠? 자, 우리 그러면 그 외의 계열인 이학, 공학, 컴퓨팅, 인공지능, 융합, 생명시스템 계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육과 건강 영역을 제외한 3개 영역에서 총 9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때 정보화 기술 영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학공학, 컴퓨팅, 인공지능, 생명 시스템은 정보화 기술에서 무조건 하나를 듣고 뭐 자연에서 하나, 인문에서 하나 이렇게 들어도 되고요. 정보화 기술에서 무조건 하나 듣고 사회 하나, 자연 하나 이렇게 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9학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대학 교양, 우리 GLC 대학 교양은 어디에만 있어요? 맞아요. 송도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송도에 있는 이 1년 동안 여러분이 GLC 대학 교양을 끝내고 신촌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그 점을 기억하세요. 자, 중요하니까 별 하나 달아놓고 자, 여러분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GLC 소속 학생이 학부대학에서 개설한 대학교양의 정보화기술 영역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GLC 대학교양 정보화기술 영역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이 1년 동안 송도에 있는 동안 정보화기술을 듣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못 들었어요. 자리가 없어서 1년 동안 이 정보화 기술 영역을 못 들었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신촌에 가서 일반 학부대학의 대학교양 중에 정보화 기술 영역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GLC 대학교양 정보화 기술 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해했죠? 자, 일반 대학 교양을 GLC 대학 교양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정보화 기술 영역만 그렇습니다. 다른 영역들은 모두 다 무조건 GLC를 들어야 해요. 기억하세요. 자, 글로벌 인재대학에서 개설한 영어 강의입니다. 보면은 GLC 영어 있죠? 당연히 영어고요. 우리 기독교 과목 중에도 영어 강의가 3개가 있어요. 그쵸? 여기서 하나 또 들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대학 교양에서도 영어 강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대학 교양은 지금 GLC 대학 교양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 영역에 해당하는 강의를 하나씩 고를 때 영어 강의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영어 강의들은 어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냐 하면 아직 한국어가 초급, 중급 과정이어서 다른 한국어 강의를 들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고급 학생들은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한국어, 영어 모두 다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초급, 중급 학생들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초급 한국어 과정, 중급 한국어 과정이 아닌 다른 한국어 강의는 들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영어 강의는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강의 목록을 잘 보고 대학 교양에서도 영어 강의를 선택해서 들어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GLC 대학 교양이 아니라 학부대학 대학교양 설명합니다. 언어와 표현에서 제2외국어 수강하는 것 추천합니다. 하지만 수준별 교육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 사람이면은 스페인어 1번이 제일 기초 과목인데 스페인어 1을 수강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정보화 기술 영역에서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자, 물론 GLC 대학 교양에도 정보화 기술 영역의 강의가 있습니다. 학부대학의 정보화 기술 이 과목들은 GLC 대학 교양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습도 있네요. 하지만 뭐 한국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배우는 것이 있을 거예요.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지역과 세계에서 이 경제학 인문, 경제학 개론 모두 많은 학생들이 듣는 과목이에요. 여기서 경제학 개론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하고 싶으면 이 과목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언어와 표현 영역 수강 유의사항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제2외국어 수강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외국어 1레벨은 그 언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음 배우는 학생, 그러니까 기초예요, 기초. 자, 그러므로 그 해당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은 들으면 안 되겠죠. 수능에서 해당 외국어를 응시한 학생, 1번 과목 수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한 학생도 수강할 수 없고, 해당 외국어권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도 이 1번 과목들을 수강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인 학생이 중국어 1과목 수강할 수 없습니다. 자, 위의 규정을 만약에 어겼어요. 그러면 담당 교수님의 재량으로 학점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수강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연세 RC101 선입력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면 안 된다. 초급 한국어 과정도 선입력되어 있어요. 삭제하면 안 됩니다. 선입력이 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삭제하면 안 돼요. 자, 중급 한국어 과정은 선입력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해야 합니다. 중급 한국어 학생들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기독교에 의해 여러분 GLC 전용 분반 있죠? 그리고 GLC 영어 1, 2, 그리고 GLC 대학 교양 과목들 있죠? 자, 이런 과목들은 모두 송도에서 1학년 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모두 다 끝내고 신촌으로 2학년 때 가세요. 자, 그리고 GLC 영어는 학기당 몇 개? 한 개만 들을 수 있어요. GLC 영어 1 수강 대상자는 첫 학기에 1 듣고요. 두 번째 학기에 2를 수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수강 신청 유의사항입니다. 수강 신청을 할 때 대상자가 아닌데 내가 들을 수 없는 과목이라고 써 있는데 해당 과목을 수강 신청한 경우에는 수강 삭제당하거나 철회를 하라고 이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수강 지도에도 불구하고 타 대학의 전용 강의를 수강 신청한 경우에는 수강 삭제하도록 안내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들으면 안 되는 강의를 듣고 있는데 행정실에서 교수님이 계속 그 강의를 들으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내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들었어요. 그럴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팀에서 그 강의를 삭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들을 수 없는 과목은 듣지 마세요. 그리고 문의사항은 여기에 남기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본인의 한국어 능력 또는 이제 영어 능력에 상응하지 않는 교과목은 수강할 수가 없어요. 임의로 내 마음대로 신청하는 경우에 행정팀에서 해당 과목을 취소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무시하고 해당 과목을 끝까지 수강하더라도 학점 인정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유의하세요. 자, 그 다음 1학년 생활 필수 사이트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은 꼭 들어가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많이 들어가야죠. 연세 포털, 러너스 연세, 송도학사 홈페이지, 세종학당 온라인 한국어 과정에서도 우리가 한국어 학습이 가능합니다. GLC 온라인 튜터링, 그리고 시간표 짜기 좋은 사이트가 있어요. 에브리타임. 이 에브리타임에서 여러분이 선배들이 설명하는, 선배들이 이제 추천해주는 강의들을 볼 수도 있고 질문도 올릴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연세포탈은 우리 이제 수강편람이 있었어요. 그쵸? 선생님이 수강편람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수강편람은 수강 신청 이전까지는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수강 신청 직전까지 수강편람에서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는 강의의 정보를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에브리타임 앱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에브리타임 앱은 학교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세 포탈하고 완벽하게 연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 이런 것들은 항상 어디에서 확인한다? 연세 포탈에서 확인하세요. 연세 포탈이 연세대학교 거예요. 자, 수강 신청과 관련되어 있는 문의는 이은정 학사지도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은정이어서 EJLEE예요. LEE. 그래서 연세 ac.kr입니다. 자, 기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글로벌 인재대학 행정실 여기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강 신청 방법 그리고 수강 신청을 해야 하는 과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들 조금은 어렵기도 하고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될 때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듣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은 이제 전공별 여러분의 전공에 따라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을 알려줄 거예요. 본인 전공이 소속되어 있는 단과대학 이름의 영상을 보면서 전공별 수강 과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